언론이 달라져야 합니다. 현실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책임있게 제시하는 언론이 되어야 합니다. 구시대의 특권구조 속에서 누리던 기득권이나 관행도 과감하게 포기해야 합니다. 건강한 공정방송, 국민TV는 반드시 그 꿈을 이룰 것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돼주시는 겁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주십시오. 국민TV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네, 이 시간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김영민 PD와 함께합니다. 김 PD.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기사가 많은데요. 예. 첫머리는 역시 5.18로 관련 기사군요. 소개해 주십시오. 한겨레 일면 기사입니다. 중학교 역사 교과서 상당수가 5.18 민주화 운동을 서술하는 대목에서 계엄군의 발포와 사상자 발생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학생들이 5.18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핵심이 다 빠졌군요. 예, 박혜자 민주당 의원이 중학교 역사 교과서 17개의 종류를 분석해 봤는데요. 계엄군이 시민에게 발포한 사실을 명확하게 기술한 교과서는 17종 가운데 5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3종 같은 경우, 3개 종류 같은 경우 사상자가 발생한 사실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교과서 7종은 5.18이 민주화운동의 밑거름이 되었다거나 세계인의 귀감이 됐다는 등 역사적 의의를 명확히 평가하는 대목을 넣지 않았습니다. 2012년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가 9종류 되는데 이 9종류 가운데 3개 종류는 5.18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사실을 빠뜨렸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시점은 2011년 5월입니다. 일부러 뺐다는 그 느낌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검증을 제대로 안 했군요. 그렇습니다. 이 박혜자 의원 이야기는 그 최근 벌어지는 5.18 민주화운동 폄훼에도 학생들이 영향을 받지 않고 바른 역사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교과서가 중심을 잘 잡아야 하는데 교과서가 이렇게 돼 있다면 과연 학생들이 5.18의 참된 의미, 참된 가치의 무게를 해량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애들을 꼭 나무랄 것만은 아닌 것이 네. 보시다시피 정확한 자료로 우리가 확인한 결과 제대로 안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8.15와 5.18이 헷갈린다는데 이 역시 아이들 탓만 할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예. 8.15와 5.18이 시기와 사안이 크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걸 헷갈려 한다면은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 더 크겠죠. 네. 학생들이 1배에서 5.18을 배운다면 정말 참 이 교과서가 끔찍합니다. 참 빈약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큰 결핍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조갑재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예. 소개해 주십시오. 5.18 광주에 어떻게 북한군 수백 명이 들어갈 수 있겠는가? 경향신문 이면 보도입니다. 조갑재.com 대표가요. 최근에 홈페이지에다가 계엄령 아래에서 철통같이 포위된 광주의 수백 명의 북한군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일부 방송이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북한군의 광주 사태 개입 주장을 검증 없이 소개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게시한 바 있었죠. 조갑재 씨는 광주에서 김일성은 오판만 나는 구호가 늘 나왔다라고 밝혔는데요. 광주 시위대는 반정부적이었지만 친북적이진 않았다는 것이 조갑재 씨 주장입니다. 이념적 입장에서 또는 희망적 관점에서 북한군 개입 주장에 동조한 것은 위험하다. 진실 위에 정의를 세워야지 정의 위에 진실을 세우려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조갑재 씨는 1980년 5월 당시 부산국제신문 기자로 광주 민주화운동 현장을 직접 취재한 인물입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갑재 씨는 당시 현장을 취재한 건 물론이고요. 예. 저도 조갑재닷컴에 들어가서 이번에 조 대표가 올린 글을 봤는데요. 예. 아주 구체적이고 또 두 종편의 보도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을 올려놨었습니다. 예.
어제 이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조갑재 씨를 우리 프로그램 모시려고 네. 어제 제가 조갑재닷컴에 수차례 전화했는데요. 예. 전화가 유선 전화가 3대가 있습니다. 예. 3대 다 전화를 제가 뭐 한 여러 차례 했는데도 다 통화 중이었어요. 네. 뭐 오후에는 제가 바빠서 추가로 계속 시도를 못했습니다만은 아마 어제 이 조갑재닷컴이 아마 이 보도로 인해서 많은 곳에서 이런저런 전화가 많이 걸려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네. 어쨌든 일개 대대라 그러면 한 5,600명이 되는 병력인데 네. 그렇다고 북한에 오합지졸이 오지도 않았을 텐데요. 진짜 예. 왔다면은 예. 그 군이 이미 계엄 상황이어서 해상과 공중이 다 봉쇄돼 있었고 그렇죠. 그 군이 북한군이 이 광주 땅에 왔다는 것은 그냥 뭐 과학 비과학을 떠나서 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바꾸어 얘기하면 우리 군에 대한 모독이기도 그렇죠. 합니다. 전두환 씨 얼굴에 먹칠하는 거죠. 자, 동아 기사가 이어 있군요. 동아일보의 최근에 유체이탈적인 채널A에서는 광주에 대해서 도발하고 신문에서는 그런 도발에 대해서 비난하고 이게 도대체 한 CEO 밑에 신문 방송이 내놓는 예. 컨텐츠인가 싶은 뭐 하여튼 혼란이 있었는데요. 종합편성 채널A가 어제 김광현의 탕탕평평 그리고 채널A 종합뉴스를 통해서 사과했습니다. 이 방송 내용으로 인해서 마음을 다친 광주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광주 시민, 시청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사고를 통해서 사과문을 낸 것이 아니라 채널A가 이렇게 사과했다라고 스트레이트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 사과문을 실어야 마땅한데 당연하죠. 뭐 채널A가 이렇게 사과했다라고 나무집에 얘기하듯이 안 해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이제 어쨌든 그래도 부족하지만은 사과를 한 것은 뒤늦게라도 잘한 일이고요. 자, 그러나 TV조선은 예.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고 보죠 한번. 예. 자, 경향신 기사 하나 더 있군요. 경양 한결의 한국에서 예. 일베 이야기를 일베 관련 실었습니다. 새 매체에서 네. 관련 기사를 다뤘군요. 하나씩 그렇습니다. 소개해 주십시오. 일간 베스트 인터넷 사이트 이 회원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어떻게 이렇게 거침없는 역사 왜곡 그리고 여성 비하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런 거의 테러에 가까운 폭언들 예. 이런 걸 쏟아낼 수 있는가? 예, 일단 일베의 기원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1999년 디지털 카메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인 DC 인사이드 유명했죠. 예, 비롯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DC 인사이드는 부문별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글을 일간 베스트 항목에 올렸습니다. 예. 그런데 이 가운데는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의 글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이걸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간 베스트에 올라온 내용들 가운데 삭제된 내용들을 따로 저장해 놓은 사이트가 바로 일간 베스트 저장소. 그래서 일베입니다. 독립된 사이트를 만든 것인데요. 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접속합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PC를 통해 일베에 접속한 횟수는 월 평균 198만 8,300여 회, 모바일을 통한 접속은 237만 5천여 회입니다. 회원들이 하루 평균 14만 5,400여 회나 듣는 셈인데 이 정도면은 오마이뉴스 하루 클릭량과 거의 유사하다 하겠습니다. 저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예. 예. 제가 전에 그런 자료를 본 듯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자, 여기 경향신문에 나와 있는 일베의 그 행태들을 보게 되면 기가 막힙니다. 빨갱이와 타협 없다. 진정한 민주주의 열사는 전두환이다. 열사는 죽어야 열사인데 예. 전두환 씨가 빨리 죽어야 된다는 얘기인지 예. 다음 대통령은 전두환 같은 인물이 나와야 하는데 이런 글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거의 폭언과 조롱에 가까운 글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광주 폭동 또 홍어 무침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요. 호남 인사들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홍어를 갖다 쓰는데요. 예, 5.18 항쟁으로 인해서 그렇게 목숨을 잃은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의 시신 사진을 두고는 홍어 말리기를 한다. 그게 말입니다. 뭐 관을 두고는 홍어 배달이라 그러고. 예, 이게 거의
사람이 할 얘기가 아니죠. 아니죠. 여성 비하적인 그런 태도도 강하게 보이고 있는데 차마 이 시간을 통해서 옮기기 힘든 그러면 여성의 옮기지 맙시다. 특정 부위를 가리키는 비속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난무한 형편이고요. 베트남 같은 특정 국가에 대한 비하의 글도 적지 않습니다. 정말 나라 망신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향신문 기사는 그런데 경향신문 기사 가운데 또 주목되는 부분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남성 회원이 많다는 겁니다. 자, 이 경찰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일보 11면을 보면은 경찰에 붙잡혀온 또 불려나간 이런 그 일베 회원들 이야기로는 별 생각 없이 관심을 끌기 위해서였다. 일베에서 돋보이고 싶어서 사진을 올렸다. 내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느냐 이러면서 발발 떤다고 합니다.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왜곡 조롱 혐오를 일베를 통해 토해낸다는 것이죠. 하는 행동치고는 참 어울리지 않군요. 네. 자, 그런데 이런 인기를 기반으로 일베에는 다수의 배너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접속 기록을 토대로 월 1억 원가량의 광고 수익이 가능하다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베 운영자로 알려진 서울의 한 대형 대학병원 전문의는 일베 사이트를 12억에 매각했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습니다. 자, 여기에 광고를 실었던 한 가구사는 일베 논란이 심해서 곧 광고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한겨레의 입장을 밝힌 이마트도 여기 일베의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여럿이 있습니다. 광고가. 인터넷 광고 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광고를 집행했기 때문에 일베의 광고 되는 줄 몰랐다. 뒤늦게 사실을 확인하고 광고를 철회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한겨레 기사와 관련해서 일베의 일탈 상세하게 다룬 내용들이 이 3면에 실려 있는데 잘못된 사실을 바로 잡아주거나 함께 토론하기 쉽지 않은 그런 인터넷 세상에서 무비판적으로 왜곡된 역사관이 받아들여질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게 단연 돋보입니다. 특히 국사가 수능 필수 과목에서 제외되는 등 일선 학교에서 역사 수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면서 학생들의 역사의식 자체가 희미해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5.18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배울 기회를 얻지 못하고 일베에서 홍어 폭동 이런 식으로 홍어 무침 이런 식의 그 아주 왜곡되고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학습하는 이런 젊은이들이 늘어난다. 이게 참 걱정이 되고요. 혹시 일베 배후에 누군가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의구심까지 갖게 만듭니다. 어제 나온 기사들 보면은 국정원에서 일베 회원들을 안보 강연에 초청도 하고 또 참가자들 중에는 뭐 수십만 원대 선물도 줬다. 뭐 이런 보도를 보고서 그 글에 딸린 댓글에서 일부 네티즌들은 국정원이 일베 배후 세력이다. 이렇게까지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주장을 펴는 걸로 또 어제 한창 SNS에서 뜨거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의혹을 국가기관이 사는 것은 유감이라고 하겠습니다. 국정원이 자체 직원들만 동원해서 지난 대선 때 댓글 공작을 벌였는지 이런 의문도 쉽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또 국정원이 댓글 공작만 했겠는가 대선에서 이 총체적인 의문에 대해서 검찰이 그 단계까지 수사를 진척시킬 수 있을지 지금 현재로 두고 봐서는 보기로 하죠. 두고 보신다 했지만 저는 대단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앞으로도 관련 보도가 뒤따를 때니까요. 그때 또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한국일보 관련 기사를 속보를 하나 다뤘군요. 네, 8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한국일보가 이영성 편집국장을 끝내 해임했습니다. 족벌 언론 피해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일보 아닙니까? 여기에 맞서서 싸우던 이영성 편집국장이었는데 전격 해고했습니다. 노조와 기자들은 당연히 원인 무효라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자, 일단 한국일보 사쪽에서 이영성 국장에 대해서 해임한 이유는 인사 발령을 거부했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했다. 이런 한 9가지 정도 되는 이유인데요.
자, 이영선 국장을 교체했는데 편집국 기자들이 편집국장 보직 해임 찬반 투표에서 98.9%가 반대표를 던진 바 있었죠. 예. 말하자면 이영선 국장 지지하는 겁니다. 안 된다, 교체 안 된다. 예. 이게 98.9%였습니다. 편집국원 제적 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반대하면은 보직 해임을 철회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영선 국장을 그 자리에 두도록 돼 있는데 사쪽은 이를 반영하지 않고 되레 해임이라는 초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영선 국장은 장제국 회장이죠. 예. 장제국 회장은 새롭고 건강한 언론으로 거듭나기 위한 한국일보 구성원들의 마지막 기대를 저버렸다. 앞으로 계속 출근해서 투쟁에 나설 것이다라고 했고, 노조 비대위도 어제 비상총회를 열고 날치기 징계 철회와 장제구 회장이군요. 죄송합니다. 장제구입니까? 또 장제 그다음에 비슷한 이름들이 많아가지고 장제로 시작하는 그 형제가 일가들 여러 명이죠. 돌아가면서 한국일보를 맡는 바람에 장제구 회장입니다. 장제구 회장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사안의 발단은 바로 장 회장 측에 회사에 끼친 손해 때문에 그것이 발단이 됐고요. 네. 원인을 그러니까 사측에서 제공한 것이죠. 회사의 명예를 실추했다. 이런 이유로 이영선 국장을 회사의 명예를 누가 먼저 실추했는데요. 글쎄 어쨌든 말입니다. 이게 이제 고소고발되어서 검찰로 넘어가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예. 뭐라고 우리가 뭐 당장 따따부터 하기는 뭐하지만은 네. 초기에 이 사태가 발단된 그 배경을 생각해 보면은 이 사측의 주장은 터무니없고요. 네. 이 이영순 국장, 그러니까 이 이전에 지금 사측이 임명한 그 이전의 편집국장입니다. 예. 이 이영선 국장 체제의 편집국 기자들이랑 똘똘 뭉쳐서 지금 사측에 대항하고 있는데요. 예. 뭐 합리적으로 일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예. 사필 규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 뭐 시간이 없어서 또 이제 제목만 좀 소개해드릴 그러죠. 그런 CJ 시간이 얘기 됐는데요. 몇 개 좀 소개합시다. 조선일보 일면에 실린 기사를 보면은 CJ에 대한 압수수색 소식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예. 오너 3남매, 그러니까 이재현 회장, 이미경 부회장, 이재환 CJ 계열사 대표, 이렇게 CJ 오너 3남매를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져서 또 화제가 됐는데, 수사 대상이 한 5천억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1,400억 그림 매입 출처도 조사하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그림이 어떻게 1,400억을 합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악기나 미술품 값을 부풀려서 1,000억대를 이렇게 비자금으로 조성한 거 아니냐, 이런 보도인데, 한국일보 일면 기사를 보면은 해외 도피했을 가능성이 이렇게 되면 얘기가 있다. 좀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이 1,000억대의 돈을 송금. 이렇게 해외로 송금했다는 의혹을 지금 검찰이 추적하고 있다고 하는데, 귀추가 주목됩니다. 아까 그림이 1,422억이 알고 보니까 유명 화가들의 작품 138점을 네. 1,422억 원에 이 양반들이 아마 앞으로 업종을 화랑으로 바꿀 모양이죠? 글쎄 말입니다. CJ가 뭐 사실은 처음에 설탕 만들던 회사였는데, 그럼요. 제일제당 아닙니까? 달콤한 것들은 다 한다 해가지고 뭐 무슨 지금 그 방송 쪽으로도 연예 사업 쪽으로도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데, 최근엔 또 대한통운으로까지 그러게요. 그 영역을 확대해서 달콤한 거 실어 나르는 회사의 모양이죠. 자, 동아기사, 서울신문 기사 하나씩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예, 편의점을 운영하다가 이제 그만두려던 편의점 업주가 본사의 과도한 피해점 입 비용 요구에 절망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 예, 거의 모든 신문들이 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자, CU 과거에 패밀리마트였죠. 그렇죠. 지난해 이제 브랜드 이름을 바꾼 편의점 체인인데, 편의점 갑의 횡포다, 이렇게 오늘 동아일보가 크게 다뤘습니다. CU 본사가 피업도 마음대로 못하게 맡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예. 이 CU가 모체가 보관그룹이죠. 예. 이 보관그룹의 또 이 오너가 바로, 실질적인 오너가 바로 홍석현 회장이시고, 또 홍석현 회장은 또 중앙일보와 무관하지 않고, 제가 지금 중앙일보에 이 관련 기사가 있는지 그건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뭐 다뤘다면 아주 작게 다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사안은 대단히 큽니다. 편의점 업주가 CU 본사로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고, 심근경색으로 결국 사망했다는 소식,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중앙일보의 자매 종편인 JTBC에서도 다룰까요? 두고 보긴 하죠. 그것도 한번 좀 살펴보시죠. 두고 지금. 볼 거 많네요, 진짜. 검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분당의 지독한 님비 현상 서울신문이 일면에서 다뤘는데 보호관찰소라고 있죠. 있죠. 보호관찰소. 이게 사실은 보호관찰 또 사회봉사자 관리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입니다. 그렇습니다. 공기관인데 예. 이걸 범죄자 수용시설로 오해한 그런 주변 주민들이 안 된다. 13년 동안 반대를 해서 청사 건립 세 번째 무산 위기를 맞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런 기관들 어디에서 세우라는 얘기입니까? 구름 위에 세워야 됩니까? 네. 참 민비 참 그렇습니다. 대단하군요. 이거 뭐 보호관찰소는 범죄 예방을 위한 예. 주민 보호시설입니다. 오해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동아일보의 까십 기사인데 12면에 있습니다. 요즘 되는 까십이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중학교 3학년생 아들이 아빠 엄마가 며칠째 싸우고 있어서 또 싸우는 양상이 그 아버지가 어머니의 목을 전선으로 조르고 가위로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경찰이 찾아와서 즉각 제지를 했는데 이 양반들 언행이 심상치 않아요. 뭐 알고 봤더니 남편 부인 모두 마약을 투약한 것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자, 예, 다음 이슈 인터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칩시다. 예. 조간 브리핑 김영민 PD와 함께했습니다.